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40여일 만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이 대구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3일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한 대구.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차량 통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시내를 나왔습니다. 누가 감염자일지 모르니까 두려운 건 있죠. 대충 볼 때 뭐 한 7분의 1? 역에서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5손가락에 셀 정도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가게들이 문을 닫은 골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화로 연결된 대구 시민은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며 공포감을 전했습니다. 한 일주일 됐습니다. 서로가 못 믿거든요. 누가 확진 환자인지 모르고 지금 저 가족들도 서로를 못 믿어요. 한국 전역에 품귀 현상이 벌어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생필품을 구입한다는 60대 대구 시민은 극심한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는 마스크 쓰고 있다 바로 받지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마스크 쓰고 나가가지고는 박스도 안에 안 들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대구 지역 기업체들도 타격이 큽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기 어려운 제조업체들도 마스크가 절실하지만 공급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가지고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 발생 43일 만에 감염증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3,600명 이상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내 사망자 수는 3일 오후 현재 31명.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전국에서 벌어진 마스크 공급 혼선과 관련해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 전환을 지시하고 관계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마스크 문제를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체계가 취약한 나라를 우선 지원한다며 기금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개인보호용품을 지원하고 인력을 급파하는 등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효과적이려면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if you have one country that doesn't do its part, that could create delays and containment. 국제기구가 각국의 보고를 토대로 전염병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만큼 모든 나라가 전염병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뿐 아니라 주민들과도 정확한 전염 실태를 공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Then you have a breakdown in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n very likely that will lead to more transmission. Because the systems that need to communicate to one another and be open and transparent are not.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북한 내 보건 실태 등을 연구해온 로빈슨 교수는 주민 절반이 영양결핍 상태인 보건 취약국 북한의 전염병은 치명적이라면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북중 접경 지역 등의 의학적 감시 대상들 수천 명이 있다고 밝혀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한국 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청정 지역 주장은 점점 신빙성이 떨어져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대북 방역물자 지원 문제를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고위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몇몇 한국 내 민간단체를 비롯해 국제기구와 대북 방역물자 지원 문제를 구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의 반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대북 방역물자 우회 지원이 결정되면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싶지만 민간단체들이 보도자료 배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정을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한국샘복지재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진정으로 전념해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거의 2년 전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올바른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난 2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유엔 측은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억류된 선박은 유조선으로 북한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카메룬 선박 MT 커리지오소를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이 선박을 지난달 27일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납포한 뒤 이달 1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쿠비랑으로 옮겨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23755와 23975를 적용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선박은 석탄과 정제유 등 금수 품목에 대한 선박 간 공해상 환적을 금지한 결의 23755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자국 영해상에서의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975에 따라 납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해경은 발표 자료에서 선박의 구체적 위반 활동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유조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거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캄보디아 해경은 이 선박이 카오탱섬 남서쪽 24km 해상에서 불법 활동을 했다고 지목했는데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15일 타이완에서 출항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캄보디아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25일 카오탱섬 부근에 멈춰선 뒤 10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 장소로 주로 지목된 것은 남중국해 공해상입니다.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불법 환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불법 환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